우크라이나에 또 다른 게임 체인저일지도 모를 미사일이 등장했습니다. 러시아가 점령 중인 크림반도는 물론이고 러시아의 본토 타격도 상당 부분 가능하다는 이 무기, 우크라이나가 간절히 원했던 장거리 순항 미사일 스톰 섀도우입니다. 최근 영국의 스톰 섀도우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에 인도되어 운용 중이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이 스톰 섀도우가 어떤 미사일이기에 새로운 게임 체인저가 될지도 모른다는 좀 센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뭔가 막 영화 제목 같은, 영화 내지는 어떤 무슨 히어로 이름 같죠? 약간. 스톰 섀도우는 1994년부터 개발되어 2003년부터 운용되기 시작한 순항 미사일입니다. 프랑스와 영국이 함께 개발한 공동 개발품인데요. 프랑스 명칭은 스캘프 EG라고 쓰지만 이게 프랑스어로 몰라요. 전 프랑스어를 제대로 못 읽습니다. 이거 넘어가고 하여간 다용도 장거리 순항 미사일의 약자로도 불립니다. 스톰 섀도우의 바탕이 되는 것은 프랑스가 개발한 아파쉐, 영어로 아파치죠, 이라는 순항 미사일인데요. 원래 이 아파쉐는 적 비행장을 공격하는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적 비행장 활주로를 쓱 지나가면서 그 위에 집속탄두, 즉 작은 자탄을 쫙 살포하는 그런 용도였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활주로를 한 군데만 파괴하는 게 아니라 여러 곳에 피해를 줘가지고 복구하는 쪽에서 머리가 쥐어 터지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었죠. 그러나 스톰 섀도우는 이 집속탄 어떤 금지 조약 때문에 탄두를 단일 탄두로 바꾸고 엔진을 개량하는 등 비행장 이외에도 여러 가지 목표를 공격할 수 있게 만든 거고, 140km 있던 사거리를 무려 550km까지 늘렸습니다. 스톰 섀도우에 사용되는 탄두는 브로치, 즉 범 로열 오디넌스 어그멘티드 차지라는 특수 탄두입니다. 이 탄두는 이중 탄두예요. 앞쪽에 성형 자격이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먼저 이 성형 자격이 뻥 터지면은 표적을 보호하는 장갑판이나 콘크리트 외피, 선체 등에 먼저 구멍을 뻥 뚫어요. 그러면 그 구멍을 통해서 뒤쪽에 있는 탄두 본체가 쏙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배를 공격한다 그러면 배 외피부터 먼저 뻥 구멍을 뚫고 그 안에 이제 이 탄두 본체가 들어가면서 터지면서 표적을 내부에서 파괴하는 거죠. 탄두 중량은 총 450kg에 달합니다. 큼직합니다. 유도 방식은 GPS와 INS 관성항법, IIR 즉 적외선 화상 유도, 그리고 털프롬 지형대조의 4가지 방법을 조합하는 방식을 쓰는데요. GPS 좌표를 이용해서 정해진 코스를 날아가긴 하지만 설령 적이 GPS 방해 전파를 쏴도 관성항법을 통해 입력된 코스를 그대로 날아가기 때문에 적의 어떤 전파 방해 같은 거에 딱히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지형을 따라 낮은 고도를 유지하며 비행하기 때문에 레이더의 탐지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또 미사일 자체의 디자인도 전파 반사 및 적외선 방출을 최소한으로 줄인 스텔스 디자인이기 때문에 도중에 탐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불가능하지 않지만. 그리고 예정된 표적 코앞에 도달을 하면은 미사일이 갑자기 위로 쫙 올라갔다가 아래로 다이빙하면서 표적으로 돌진하는데요. 이때 기수에 탑재된 IIR, 즉 적외선 화상 시커가 표적을 탐색 식별해서 그쪽으로 갑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미사일 자신이 막판에 표적이 어디 있는지를 직접 보고 그쪽으로 날아가는 거죠. 따라서 GPS 전파를 방해한다든가 해서 명중률을 낮추는 시도가 통하지 않습니다. 이 스톰 섀도우는 2003년 이라크전에서 처음 실전에 쓰였다고 하는데요. 2011년 리비아 내전 당시에는 반카다피 세력을 지원하던 나토 공군이 사용했습니다.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공군이 사용했고, 이탈리아 공군의 경우에 대략 20발에서 30발 정도를 쏜 걸로 보고됐고요. 무려 97%의 임무 성공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2015에서 16년 사이에는 프랑스와 영국이 시리아의 IS를 상대로 사용했는데요. 당시 IS가 사용하던 콘크리트 벙커를 관통해서 전과를 내는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그리스, 이탈리아, 인도, 카타르에 수출되었는데요. 이 중 이탈리아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에는 사거리를 290km 정도로 단축시킨 수출 버전이 들어갔습니다. 네, 많은 나라들이 그 능력을 알아보고 스톰을 주문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우크라이나도 굉장히 욕심냈을 것 같은데. 당연한 얘기죠. 우크라이나는 작년부터 끈질기게 스톰 섀도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영국은 오랫동안 확전 우려가 있다고 이를 거절했으나 결국 2023년에 인도를 결정했고 5월부터 실전에 사용되기 시작한 거죠. 이 스톰 섀도우는 원래 미라지 2000이나 라팔, 토네이도, 타이푼 같은 4개 기종에 사용됐는데 모두 프랑스와 영국, 유럽연합 기체들이죠. 한마디로 나토의 주력 기체들입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에는 나토는 둘째치고 서방 측 기체가 하나도 없죠. 그러면 어떻게 운용할까요? 우크라이나는 바로 구형인 구소련의 Su-24 전폭기에 스톰 섀도우를 장착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구소련의 전투기나 전폭기는 흥미롭게도 서방 측의 표준 규격 폭탄의 로켓을 어쨌든 달 수는 있게 돼 있어요. 왜냐? 유사시에 노획한 폭탄 정도라도 쓰게 하려는 어떤 발상이었죠. 따라서 스톰 섀도우를 매달고 날아가다가 정해진 장소에서 뚝 떨어뜨리면 되는 이 정도 능력은 있어요. 일단 투하되면은 미사일 자체 추진력으로 날아가고 또 경로도 지상에서 미리 입력한 경로를 따라 날아가기 때문에 Su-24의 정찰형인 Su-24MR형에도 달고 사용하는 그런 장면이 목격됐어요. 이게 원래대로 Su-24MR은 레이더라든가 어떤 표적 지시 포드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원래 공대지 무장을 탑재를 못합니다. 그러나 정찰형이라도 달고 떨굴 수는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참고로 Su-24 같은 경우는 무장 탑재량과 항속거리가 충분합니다. 원래부터 한 8톤 정도의 무장을 실을 수 있는 고속 공격기였거든요. 무게가 1.3톤이 되는 이 미사일을 2발을 싣고 비행하는데 문제가 없고요. 또 러시아군 방공망을 피해서 초저공으로 비행하다가 필요한 곳에서 고도를 갑자기 높여가지고 미사일을 투하한 뒤 고속으로 회피해야 하는 우크라이나 군군의 운용 방법에 안성맞춤인 셈이죠. 네, 우크라이나군에 인도된 스톰 섀도우가 주로 러시아군의 어디를 노리게 될까요? 예, 아무래도 사거리가 넘사벽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거리의 한계로 우크라이나군이 건드릴 수 없었던 전선 후방의 러시아군 주요 시설물을 이미 정밀 타격하고 있어요, 지금. 실제로 전선에서도 100km 넘게 떨어진 항구도시 베르디안스크에 위치한 러시아군 지휘소가 미사일 공격을 받으면서 스톰 섀도우가 사용됐을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되기도 했어요. 지금 그 외에도 지금까지는 타격이 안 됐던 러시아군 후방의 철도 거점들 내지는 탄약고 등이 점점 파괴가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러시아군은 어떤 지금까지 하이마스 때문에 최전선 후방에서 한 90km 후방까지만 어떤 탄약고나 이런 주요 시설들을 물리면 됐는데 이제는 최소 300km 범위까지 이제 위협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지금 하나 러시아가 굉장히 지금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는 보급 거점이 바로 크름 대교입니다. 작년 가을에 폭발이 일어나서 한동안 사육이 안 됐던 그 부분이죠. 지금 이 크름 대교는 크름 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이어주는 주요 보급 거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크름 대교를 통해 철도로 들어오는 물자들이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 즉 지금 도네츠크라든가 바흐무트 이쪽 전선까지 보급을 해주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 크름 대교가 사용되지 않는 동안에는 우크라이나 동부에서의 러시아군 공세에도 적절한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는데 이제 그게 또 날려버리면은 골치 아프죠. 심지어 그동안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던 이 후방의 철도 거점까지 같이 공격이 되는 상황이면은 앞으로 이 러시아군의 보급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